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비를 흠뻑 맞고 있는 임영웅 씨 모습입니다. 콘서트 당일날 날씨가 굉장한 관심이자 이슈이자 화두였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렇게 야외에서 공연하는 게 처음인데 하필 이렇게 단 이틀 콘서트에서 하루 일요일 날이 비가 온다라는 비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 날씨는 어쩌면 그렇게 틀리지도 않고 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영웅 씨가 공연 중에 거의 반 이상은 이렇게 굵은 비를 맞으면서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 씨는 본인은 원래 축구할 때도 빗속에서 우중전을 가장 좋아한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비가 올 때 더 컨디션이 좋아진다. 어제는 굉장히 더웠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그리고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해서 좋다. 아주 좋게 날씨를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 씨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에 감탄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임영웅 씨가 우비를 나눠줬잖아요. 추우니까 외투 입고 우비를 꼭 입어달라. 이런 날씨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가 언제 비 오는 날 공연을 해보겠느냐. 아주 촉촉해진 감성으로 안전하게 공연을 즐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2층에 있었는데 이 자리는 설마 빗방울이 떨어지진 않겠지라고 할 정도로 좀 안쪽 깊은 곳에 있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저도 이렇게 우비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팬분들께서 다 우비를 이렇게 입고 계십니다. 자, 이쪽도 저쪽도 다 이렇게 우비를 걸쳐서 공연을 보았고 이 우비를 입지 않으신 분들은 좀 10%에서 한 20% 정도? 나머지는 거의 다 이렇게 우비를 입을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분들 정말 너무나 그 누구 하나 그냥 가는 법 없이 끝까지 남아서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너무너무 비가 와도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는 이 콘서트 날 지금 공연장을 아주 넓게 아주 골고루 사용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관객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썼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깝게 소통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제 쪽에 있는 무대입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 씨가 트랙을 마련을 했는데 이 트랙 위에서도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팬들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이 사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팬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 날 바람도 아주 거셌습니다. 진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저는 임영웅 씨가 이 벌룬을 타기로 예정이 돼 있는지 어쨌는지 한편으로는 좀 취소되길 바랬거든요. 근데 이 공연 초반에 이 벌룬이 등장해서 제가 엄청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보통 여러분들 이 해외 나갔을 때 열기구 탈 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안 좋으면 취소를 합니다. 근데 이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임영웅 씨가 이걸 타더라고요. 그래서 후반부터 저는 긴장을 하고 임영웅 씨가 다 한 바퀴 돌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 벌룬을 타서요. 무려 3곡을 불렀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사랑역. 그리고 사랑해 진짜. 이렇게 무려 3곡을 노래를 불렀는데 그만큼 이 벌룬을 상당히 오랜 시간 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분은 넘게 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팬분들도 가슴이 조마조마. 그리고 첫째 날은요. 이 벌룬을 여기 이렇게 여기는 지금 이 정도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이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영웅 씨의 이 벌룬은요. 전날보다 조금 낮게 일요일날 공연은 벌룬이 좀 낮게 움직였다. 또 임영웅 씨 이거 타면서 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한 바퀴 뺑 돌고 나서 와 다리에 힘이 풀렸다. 너무 긴장됐었다 사실은. 그러면서 임영웅 씨가 없던 고소공포증까지 생기게 생겼다. 상당히 무섭나 봐요. 제가 봐도 이 바스켓이 워낙에 좀 작아서 작은 변화에도 좀 움직임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임영웅 씨 말에 따르면 굉장히 안전하게 제작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 열로 인해서 열기구를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요 100% 핸드메이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 풍선은요 밧줄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한 줄당 2명씩
이 밧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벌룬을 옆으로 이동했다가 앞으로 이동했다가 낮게 잡았다가 높게 잡았다가 이거를 직접 손으로 다 임영씨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밧줄을 담당했던 친구들도 정말 많은 연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또한 관객들과 또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있지 않게끔 이끌어 가야 되는 게 이들의 과제였는데 임영웅 씨의 이 콘서트를 빛낸 숨은 주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벌룬의 밧줄을 담당했던 이 모두 한 10명이 넘는 이 스태프들이 굉장히 고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임영웅 씨 콘서트를 보고 많은 분들께서 이게 올림픽이냐 월드컵이냐 엄청난 규모의 이 스태프들이 임영웅 씨의 공연을 빛냈는데 공연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스태프들이 깃발을 들고 등장합니다. 깃발을 들고 등장해서 임영웅 씨의 이 첫 번째 무대를 너무너무 멋있고 근사하게 이들과 함께 임영웅 씨가 장식을 합니다. 저렇게 화려한 무대를 이들이 장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임영웅 씨가 첫 곡은 무지개를 부르고 그 다음 런던보이 보금자리를 불렀는데 이렇게 임영웅 씨가 메인 무대에서 이 중앙에 있는 무대로 향할 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태프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데 언뜻 봐도요. 지금 여기만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25명, 이쪽에 25명 이렇게 있죠. 임영웅 씨가 걸어가는 방향 쪽으로 또 이렇게 있고요. 자, 나중에는요. 이쪽에서 온 인원들과 만납니다. 모두 100명의 인원이 임영웅 씨의 이 무대를 빛내주기 위해서 이게 무슨 올림픽 축하 무대도 아니고요. 이렇게 100명의 스태프들이 나와서 임영웅 씨의 이 무대를 꽉 채우기 위해서 춤을 굉장히 열심히 췄습니다. 이들의 활약은요. 이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 곡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이 무대는요. 이렇게 대형도 수시로 바뀌어가면서 이 무대에 결코 지루함도 없고 큰 운동장을 꽉 채우는 그런 무대로 임영웅 씨가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확대를 해보면 바닥이 어떻습니까? 이 공연 전에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공연 전에 이렇게 바닥이 젖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얼마나 정말 체력이 좋으면 전혀 한 번도 삐끗하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이 춤도 춰가면서 이 무대를 계속 만들어갔습니다.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임영웅 씨의 기본 체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무대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드컵 개막이나 아니면 올림픽 개막 공식 행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굉장히 독특한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반사가 되는 옷이에요. 이렇게 어두운데 이 실루엣만 보이는 야광 같은 그런 특수 재질의 옷을 입고 댄서들이 원형을 그려서 이렇게 무대를 꽉 채웁니다. 여기도요. 언뜻 봐도요. 100명 정도가 넘습니다. 이렇게 임영웅 씨가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를 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그랬잖아요. 아, 이렇게 내가 1년 넘게 이 무대를 준비를 했다. 정말 나의 모든 걸 갈아 넣었다. 그런데 막상 이게 공연 2번에 끝난다고 하니까 좀 허무한 마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지금까지는 호흡이 길게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했는데 이 대형 콘서트는요. 정말 단 2번에 끝났잖아요. 1년을 준비했는데 단 2번. 그래서 임영웅 씨가 뭐 쏟아지는 빗줄기, 뭐 천둥 비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후회 없이 마음껏 임영웅 씨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특히 노래가요, 여러분. 공연을 보신 분들이 임영웅 씨가 노래를 잘하는 거는 뭐 물론 알고 있었는데 이번 큰 무대에서 임영웅 씨가 진짜 한 번도 뭐 음이탈이나 아니면 뭐 삐끗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완벽하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브를 소화를 했습니다. 운동장이 어마어마하게 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의 이 목소리는요. 이 마포구 일대를 다 덮쳤다. 좀 과장되긴 하지만 상암동 일대, 홍대, 합정까지 이 콘서트의 함성과 박수와 불꽃놀이로 들썩들썩 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임영웅 씨의 엄청난 연습량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요, 여러분, 트로트로만 콘서트를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콘서트를 기다리는 분도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명웅 씨가 기습적으로 트로트만을 연습을 해서 트롯 콘서트를 열 수도 있겠구나. 자, 왜냐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고 팬분들에게 생각이 어떠한지 물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콘서트 열릴 가능성도 높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온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웅 씨가 이날도 이 온기에 관계된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영화의 내용을 편집한 겁니다. 전체 분량은요, 무려 30분입니다. 30분이기 때문에 단편 영화 수준이 되는 거죠. 이명웅 씨가 처음 시나리오를 써서 시나리오 작가에게 넘겨서 이 대본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편 영화는요, 오는 6월에 OTT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OTT를 통해서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티빙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될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티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 CGV와 이명웅 씨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합니다. 특히요, 이번에 이명웅 씨가 또 하나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공연 실황 그리고 1년의 준비 과정을 영화화한다고 합니다. I'm Here로 더 스타디움이라고. 단순하게 이 실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준비 과정까지 꼼꼼하게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8월 28일 날 CGV에서 단독 개봉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이명웅 씨, 배우 이명웅이 되어서 출연한 이 단편 영화는 6월에 OTT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가 정말 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께 연기 선생님께 연기를 꽤나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온기를 스타트로 연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면 어떨까요? 뭐 액션, 코미디, 멜로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날 콘서트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 멜로 로맨스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또 이번 두 번째 콘서트에서는 또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명웅 씨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나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얘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는 이명웅 씨.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명웅 씨 진짜 연기 잘해요, 여러분. 정말 잘합니다. 가수만 하기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피지컬에 너무 좋은 목소리, 연기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명웅 씨의 이 진짜 정극입니다. 이 이명웅 씨가 출연하는 영화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명웅 씨가 이번 콘서트는 아예 작정을 했다라고 보는 게 지난 공연에서는 트로트의 분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무지개를 시작으로 런던 보이를 부르고 바로 보금자리가 나와서 이 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명웅 씨가 뭐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그쵸? 그리고 따라따라 이것도 불렀습니다. 따라따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못 불렀는데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중간중간에 사랑역 이런 것도 부르고요. 그리고 바램도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예 메들리로 불렀던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파트, 남행열차 이렇게 신나는 메들리 곡을 부르면서 또 이 후끈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가 이렇게 피날레 곡 홈을 부를 때는요. 비출기가 너무너무 거세져가지고 이명웅 씨가 얼굴로 쏟아지는 비를 닦아가면서 그리고 선글라스 안에도 고인 빗물을 손으로 걷어내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미 엄청나게 다 젖은 상태예요. 이 머리부터 해서요. 심지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명웅 씨가 눈 뜨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이 공연 펼쳤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명웅 씨가 이날 폭죽을요. 공연 시작 때부터 빵빵 터트리기 시작해가지고 공연이 끝날 때는요. 완전 불꽃 축제였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어마어마한 불꽃 축제처럼 이렇게 공연이 막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명웅 씨 이번 콘서트는요. 올림픽 플러스 콘서트 같은 느낌. 올서트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보시자면요. 제가 알기에는 이 폭죽 한 번 터질 때마다 몇 천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폭죽에 들어간 돈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여러분 지금 계속 보이시죠? 지금 이게요. 이명웅 씨가
불꽃을 터뜨린 정말 지극한 일부입니다. 이 불꽃만요, 1분 넘게 쐈습니다, 여러분. 1분 정도 넘게, 지금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분 넘게 폭죽을 터뜨려서 이 엄청난 무대에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이 무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158명 되는 안무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임영웅 씨하고 댄스 배틀을 연 프라우드먼 너무 감사하다. 선생님 때문에 내 몸이 움직였다. 그리고 최고의 밴드 형님들 너무 자랑스럽다. 그리고 또 진행요원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진행요원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걸은 루트가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약간 외진 방향으로 왔어요. 동네 주민들만 아는 그 길 방향으로 왔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한참 벗어나서요, 제가 한 15분 정도 걸었는데, 마포구청역에 가는 그 큰 대로변에 진행요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진행요원이 이제 마지막 횡단보도다. 기운 내셔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딱 보니까 임영웅 씨 진행요원이냐라고 했더니 맞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횡단보도마다 엄청나게 많은 진행요원들, 그리고 길거리에도 진행요원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입구에도 진행요원들이 빗길 조심하셔라, 이 길로 들어가셔라,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임영웅 씨의 진행요원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 인근에 한 2km 넘게 포진되어 있었다. 아니면 어떻게 거기까지 진행요원을 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여러분, 제가 걸어온 루트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왔어요. 거의 1km에 가깝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자, 우리 진행 요원들이 여기에도 서 있고, 이쪽에도 서 있고, 여기에도 서 있고, 이 길가에도 서 있고요. 자,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혹시나 길을 잘못 들어설까봐,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많은 진행 요원들이 비를 맞으면서 여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 요원을 여기까지, 무려 1km가 떨어진 이 지점까지 진행 요원을 배치한 걸 보고, 이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상상 초월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저희요, 우리가 임영웅 씨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직접 이 진행 요원에게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토요일날 있었던 공연인데 다리가 불편하신 이분을 진행 요원이 업고 성큼성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요, 경사가 져 있고요, 여기가 좀 높아 보입니다. 지대가 높아 보이는데, 자, 이 진행 요원에게 감사함을 전달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임영웅 씨의 이 콘서트의 진행 요원들은요, 여러분 아시죠? 도시락이 무슨 뷔페처럼 엄청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이 진행 요원들의 알바비도요, 업계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밥, 반찬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고, 진행 요원들에게 임영웅 씨가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니 진행 요원들의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우러나와서 시키지도 않은데 이렇게 자신의 할머니처럼 성큼성큼 업고 올라가는 이런 마음을 보이는 겁니다. 자, 진행 요원들도 정말 이번 콘서트를 빛내는 제2의 자랑스러운 얼굴이었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또 무슨 얘기 했냐면, 아예 공연 초반에요, 이 안쪽에 계신 많은 팬분들도 있지만 이 콘서트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바깥쪽에 서서 임영웅 씨의 공연을 듣는 우리 팬분들도 있다. 겉돌족도 있다. 자, 이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가 공연장에 있는 팬들에게는 조용히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요. 임영웅 씨가 밖에 계신 우리 팬분들 환호 한번 질러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목소리 못지않게 밖에 있는 분들이 임영웅 씨의 이 말소리를 듣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이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밖에서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귀로나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더 큰 꿈을 꾸게 됐다. 더 넓은 공연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공연이 끝나고 임영웅 씨가 라방을 했습니다. 인스타 라방을요. 그때 임영웅 씨가 무슨 얘기 했냐면, 서남 평야는 너무 멀고요, 좀
인근에 넓은 땅이 있는 리치한 분들, 소위 말해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저희 영웅이한테 이 콘서트장 좀 빌려주십시오.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이명웅 씨가 이렇게 많은 팬분들을, 정말 소외되는 팬분들 없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콘서트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도 보였거든요. 이명웅 씨의 이런 마음이 꾹꾹 담긴 콘서트였습니다. 볼거리도 많고 화려했고요. 완벽한 무대였고요. 또 진행 요원까지 완벽했고요. 또 그리고 이 무대를 빛나게 해준 158명이나 되는 안무팀 감사함을 전했고요. 또 그리고 이 콘서트의 숨은 주역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명웅 씨가 돈을 들여서 특수효과를 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거세게 몰아친 비와 바람이었습니다. 이명웅 씨가 이런 비와 바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도 완벽한 무대를 펼쳤다. 그래서 감동이 더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명웅 씨가 엄청난 연습량을 보여주면서 이 흐트러짐이 없는, 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나라 왜 올림픽에서 나간 양궁팀이 막 비바람이 불어도 멀리에서 정확히 관역을 향해서 정중앙을 꽂습니다. 이명웅 씨도 이렇게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 흐트러짐 없이, 하나 미끌거림도 없이, 음이탈도 없이 완벽한 무대를 선보였다. 그래서 이번 무대는 올림픽 정신도 살아있었다. 올림픽 무대 같았다. 올림픽 더하기 콘서트, 올서트였다.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